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국토교통부가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의 정밀도로 지도 구축 범위를 2022년까지 전국 일반 국도 약 1만 14,000k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요,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 국도 확대 구축에 착수,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 160억 원을 반영해 수도권, 강원도, 전라도권, 그다음 경상권 등 4개의 권역 일반 국도 정밀도로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작 완료한 전국 고속국도와 주요 도심 등 약 6,000km와 함께 2022년 말 기준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 km의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정밀도로 지도는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 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 도로 간의 협력 주행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면 선표시, 그다음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 표시 등 14종을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정밀도로 지도의 기본 형태인 벡터 데이터와 정밀도로 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 데이터, 그 다음에 사진 데이터 등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또 기상 악천후, GPS 수신 불량 등의 사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 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 거리보다 먼 거리를 도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또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정밀 지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 차량의 판단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에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정밀 도로 지도는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 그다음 도시명 자율주행차 개발,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 등, 그 다음에 또 세종 인천공항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등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기준으로요, 국토지리 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1,200여 개의 관련 기관 및 기업들 등에 약 18,000여 건을 제공했고요. 또 국가 기본도, 수시 수정, 그다음에 일반 국도 도로대장 갱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자율주행차 외에도 또 다른 분야로 확대 범위할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야기 바로 기아차 이야기입니다. 기아차의 신형 K7이 신형 로고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아차의 관계자에 따르면요, K7 풀체인지에는 기아차 신규 브랜드 로고와 함께 전면부 대형 그릴 등 내외관 디자인에 파격적으로 변화를 하며 2021년 상반기 생산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신규 로고는 제가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새로운 폰트에 KIA 레터링이 강조가 됐고요. 신형 K7의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가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 내부에는 신형 K5, 신형 소렌토와 같은 기하학적인 패턴이 삽입이 되고요. 또한 전면부 범퍼 양쪽 측면에는 마름모 형태의 장식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는 보닛 상단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하고요. 또 측면부는 C필러부터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을 특징으로 리어 오버행을 늘려 안정감 있는 프로모션을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K7의 파워트레인 같은 게 현대차 그랜저 부분 변경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도입되는 이 신규 로고는요, 기존 엠블럼의 타원형 테두리와 검은색 바탕을 없앴었고요. 입체감까지 제거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폰트에 기아 레터링을 강조해 단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환경부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요, 내년 전기차 보급 물량 12만 1000대로 확정을 했다 합니다. 올해 99,650대보다 2만 1350대를 늘렸고요. 승용 전기차 물량도 기존에 올해 6만 5천대에서 내년에는 7만 5천대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는 올해보다 2배로 늘렸다고 하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승용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반면에 상용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장 상황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 따른 5일날 환경부가 최근 내년도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보급 예산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정부안을 최종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전기차 충전기 포함에만 1조 1195억 원을 투입, 전기차를 총 12만 1000대로 보급을 한다 하고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이 올해 9166억 원에서 1조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용 전기차 7만 5천대, 그 다음에 전기트럭 2만 5천대를 비롯해 모두 12만 1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한다고 하지만요. 다만 차량당 국고 보조금은 한 15%에서 2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는요, 지금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급 물량을 늘리는 대신 2년 단위로 개별 보조금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820만 원에서 내년에는 720만 원 수준으로 내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국가 부조금도 약 40%에서 50% 현재 추가로 지원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이것도 이 보조금 지원액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승용 전기차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보조금은 1000만원에서 한 1100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버스도 6년 만에 국고 보조금 1억 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줄어들면서 보급 물량은 조금 올해 650대에서 1000대로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전기트럭도 올해 13,000대, 국고 보조금 1,800만원에서 25,000대, 그리고 보조금은 1,600만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급속 초 및 초급속 아니면 또 급속 충전기는 뭐 완속 충전기는 올해 가격과 물량이 또 비슷하게 측정이 됐고요. 대신에 수소 전기차 지원 규모는 올해 1,380대에서 내년에는 15,185대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수는 늘지만요. 그렇지만 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2,25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소 전기 버스 역시 보급량은 50대 늘렸다고 하고요. 대신 보조금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 충전기는 올해 44개 보급에서 내년에 46개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쌍용자동차, 제네시스 등이 이제 전기차 신차 출시한 데 있어 올해 유일하게 정부 보조금이 전부 소진된 전기트럭의 경우에는 이 전기트럭 생산량을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한 번 더 국토교통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이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렌터카는 시정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요.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을 받게 되면 대여 사업자가 영업의 차질을 빚게 돼 시정 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여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에 개정된 새 법은요,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 조치를 받지 않으면 리콜 대상 차량을 아예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여 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도 의무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이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 사업자는 30일 이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근데 이 법이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 사업자는 내년 1월 8일까지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고요.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여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하고요. 또 국토부는 법 시행과 별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결함 사실을 통지할 때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해 렌터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동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콜 통보가 애도 수리를 받지 않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이 국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이 결정된 자동차가요. 680만 8,707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197만 2,038대 31.9%가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하고요. 그래서 리콜 대상 10대 중 3대는 사고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린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현대차인데요.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요. 바로 현대차가 최근에 충전 등 과정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코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면서 공개한 결함 원인을 두고 배터리 공급사인 LG화학과 입장 절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요, 지난 8일 코나 EV 리콜을 알리며 고전압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진행한 결함 조사 결과 배터리 셀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망이 손상돼 내부 합선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LG화학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안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분리망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와 현대차가 밝힌 조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만약 이렇게 LG화학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 배터리 셀 결함으로 귀결될 경우 배터리 제조사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셀을 모아 만드는 배터리 팩이나 관리 소프트웨어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는요. 현대차에서 담당을 했지만요. 배터리 셀은 LG화학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배터리 셀 자체의 결함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에는요. 현대차가 이번 대규모 리콜에 따른 손실의 구상권을 LG화학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간 LG화학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배터리셀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코나 EV에 공급된 NCM620
2라는 배터리셋은요, 유럽에서 코나 EV 이상 팔린 전기차 르노조에 등 해외 다른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지만요, 그간 화재 보고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화재 원인 조사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현대차는 조금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현대차가 이제 LG화학의 비중을 줄어들고 대신에 SK이노베이션과 조금 반사이익이 없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이제 자발적으로 리콜 대상 이 코나 EV 수는요, 국내에만 25,564대, 수출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77,000여 대가 다른다고 합니다. 사실 코나 EV 이 화재 발권은 2018년 5월부터 사실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4일까지 국내에 총 12건의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 안정성 논란을 현재 빚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결과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틱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틱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드디어 1단계로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방역 수치가 더욱더 철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마스크 착용, 손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면서 이상 오토트렌드였습니다.